안녕하세요. 새내기알비입니다. 지난번 자유전자 이동속도에 대한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전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전자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맨발 걷기의 어싱 효과를 말할 때 자유전자가 활성산소를 중화한다고 말합니다. 예, 자유전자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유전자를 마치 영양소처럼 치료제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동창 회장은 가끔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비유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싱과 관련한 자유전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해 보는 내용을 담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말하기 전에 자유전자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싱을 할 때 우리 몸은 전해질이 자유전자를 매개하여 활성산소에게 전달합니다. 매개한다는 말은 자유전자 이동 속도를 말한 지난 영상에서 구슬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해질이 자유전자를 매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전류에서 전압이 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전도체인 구리도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선 내에 5개의 구리원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리원자의 마지막 궤도를 두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자유전자는 구리도선이 평화로우면 그림처럼 도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이 아무 곳이나 제멋대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매 순간 자유전자가 자기의 소속 원자를 서로 바꿔 다니면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긴장하여 한 줄로 섭니다.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밖에서 전기 힘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힘이 맨 끝에 있는 전자를 원자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러면 맨 끝에 원자는 전자를 빼앗겨 양성의 전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전하의 불균형이 생겨 전자와 원자는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즉 전자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맨 처음에 분리되었던 전자를 앞으로 옮겨 끼워 넣으면 전자들이 한 단계씩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 힘이 반복하여 계속 주어지면 전자가 계속 이동합니다. 즉 전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도선에서 전자를 분리하고 밀어내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압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림에서는 전지가 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회로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전기 회로도입니다. 이 같은 회로도에서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보았듯이 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원이 있어야 되죠. 이 도선에서는 전자만 보이지만 사실은 원자도 있는 겁니다. 이런 회로에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전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지를 원자로부터 분리해 한 칸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지와 같은 전원장치는 연결된 회로 내에 있는 도선의 한쪽 편에서 전자를 원자로부터 분리해 옆으로 보냅니다. 이와 같은 전자 분리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전지를 보면 1.5V, 9V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압인데 기전력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그 숫자가 크면 그만큼 전자를 분리하는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싱 때 자유전자는 어떻게 흐를까요? 전기 흐름의 기본 원칙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어싱의 전기 흐름에는 전원장치가 없습니다. 대신 전위차가 전압을 만듭니다. 둘째, 구리도선에 있었던 구리원자와 같은 게 없습니다. 구리도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해질이고 구리의 원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전위차라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압의 차이를 말합니다. 양성의 활성산소종은 우리 몸에서 플러스 극의 전압을 만듭니다. 이에 비해 땅의 전압은 0입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물이 스위차가 나다가 바다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위가 맞아지겠죠.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JTBC 머털 도서라는 프로에서 어싱 효과를 살짝 꼬기 위해 만든 영상인데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압의 차이가 있을 때 통로가 생기면 양쪽의 전압차가 같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 당겨 전압의 낮은 쪽의 자유전자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전자의 이동을 매개하는 것이 사람 몸속 물, 즉 전해질에 녹아있는 이온들입니다. 이 그림은 전기 회로도의 일부를 끊어내고 이것을 소금물에 담가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것이고 이 정도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질이 소금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금물이 우리 몸속 전해질의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해질 속의 이온은 어떻게 자유전자로 옮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구리도선이 아니고 몸속의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속에는 각종 미네랄이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온들이 자유전자를 매개합니다. 이온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습니다. 이들 이온들은 몸의 필요에 따라 전해질 속에서 나름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들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극성의 물질과 밀고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극성이란 전기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즉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온이 극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온 자체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밀고 끌기만 할 뿐이지 보통의 상황에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합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활성산소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에게 얻어터져서 전자를 뺏기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극성으로 인해서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온이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싱을 하면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어싱을 하면 우리 몸은 전압이 다른 두 극성이 연결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은 활성산소 때문에 양의 전압을 갖고 있고 땅의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전압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위차가 있는 두 극성이 도체로 연결되면 즉시 전기가 흐릅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의 물, 즉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수압이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길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몸 전체의 전압은 똑같습니다. 즉 전위차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과 우리 몸에 전압 차이가 생겨 그 즉시 전기가 흐릅니다. 어떻게 흐를까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면 땅속의 자유전자는 플러스 극인 우리 몸 근처로 몰립니다. 동시에 몸속의 전해질에 있던 이온들이 차례를 갖춰 나열합니다. 이때 순서는 플러스 극성이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 마이너스 극성이 큰 것 순으로 배열합니다. 상대적으로 땅의 극성은 음극이고 활성산소의 극성은 양극이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양극이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고 땅은 음극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넣습니다. 이때 이온들은 오는 전자를 받고 동시에 자기 전자 하나를 옆에 이온에게 밀어넣어줍니다. 이 작업은 활성산소에게 전자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 활성산소는 원래의 자기로 돌아갑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원래 LDL 콜레스테롤이었다면 원래의 자기 모습인 LDL 콜레스테롤로 돌아갑니다. 활성산소가 중화되면 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중화되면 원래의 자기로 되돌아갑니다. 즉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배출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활성산소 배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설명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산소가 환원되어 자유의 몸이 되면
그곳에 다른 활성산소가 들어오고 앞서 일어났던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산화되었던 비타민C가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혈관 내피세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싱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전해질이 어싱 때 어떻게 자유전자를 매개하여 활성산소에게 전달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채야 할 것은 어싱은 100% 물리적인 전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싱을 설명할 때 물리적 원칙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 원칙에 어긋나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증거한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싱은 전기현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땅의 전압은 0이기 때문에 어싱은 어느 곳에서 하든지 효과가 같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싱에서 자유전자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전환을 띤 물질과만 결합합니다. 이것은 자유전자는 전자를 뺏긴 물질들과만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전자를 뺏긴 물질은 활성산소와 마찰로 전자를 뺏긴 피부세포들입니다. 즉 피부에 생긴 정전기입니다. 이온은 극성을 띠고는 있지만 전자를 뺏겨 극성을 띈 것이 아니고 안정된 물질이 되기 위해 전자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전자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어싱할 때 자유전자는 몸 표면을 중심으로 퍼져 있던 정전기도 중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정전기가 쌓입니다. 어싱하면 이렇게 생긴 정전기도 중화시켜 줍니다. 어싱과 관련해 자유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전자를 엄청난 영양소나 생명물질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자유전자를 원하면 맨손으로 쇠젓가락을 잡아 콘센트 전원 구멍에 꼽아 넣으면 됩니다. 원하는 자유전자를 폭포수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다소 극단적인 말을 하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싱의 이유는 단 하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또한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킨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것뿐입니다. 어싱은 어싱 자체가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어싱은 치료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싱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 가지 병이 실제로 낫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병이 낫는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사례를 놓고 그 원인을 생각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하나하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과학자들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안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